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존 피치와 맥스 프렌젤입니다.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타임 오프이고 제목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존 피치는 끊임없는 몰아치기, 밤샘 작업, 주 80시간 근무, 그 외 소프트웨어 업계의 온갖 일 중독 증상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메일을 처리하느라 한눈을 팔고 휴가 중에도 앱을 손보느라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얻은 한 달간의 안식 휴가를 통해 인생을 새롭게 보고 큰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을 하면서 타임 오프라는 의도적인 쉼의 세계에 눈을 뜬 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휴식 뒤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생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진다. 세네카, BC4에서 AD 65. 이 책은 좋은 휴식의 본질을 밝혀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들에게는 그저 일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의식적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휴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좋은 휴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여주고 삶에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타임 오프. 타임 오프는 이 책의 원제이면서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 일시적 중단, 휴식 등의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임 오프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순간에 유념하며 그 순간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단지 며칠 휴가를 내거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는 일을 넘어서서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창조성 대가들이 타임 오프를 통해 어떻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달성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과 여가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응축된다고 보았습니다. 일은 실용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 여가는 순전히 그 자체를 위해 목적이 아닌 의미를 찾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쉼을 여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쉼엔 늘 무엇으로부터의 쉼인가 란 질문이 따릅니다. 반면에 여가는 오로지 그 자체로 정의됩니다. 여가가 위계의 맨 위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모름지기 필요하고 쓸모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고귀한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한다 라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지 더 많은 일을 위한 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고귀한 여가로 우리 일을 보완해야 합니다. 여가가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구현될지는 각자 개인적으로 발견해 가야겠지만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고귀한 여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고귀한 여가라는 개념은 이 책의 나머지 여정을 인도할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귀한 여가로 복귀할 수 있다면 타임 오프 기술을 터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1의 논점, 인간은 어떤 활동으로 여가를 채워야 할까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후로 책을 읽어가며 제1논점을 스스로 정의하고 고귀한 여가로 복귀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정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적게 일하고도 양질의 결과물을 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리스 신. 크로노스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타임오프를 할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게 된다. 시간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순간순간의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미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 크로노스와 자주 마주친다.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잠금 화면과 오븐에 부착된 시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목격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스케줄을 정확하게 조율하고 늦지 않으려고 수시로 시간을 확인한다.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봐 종종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시간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크로노스는 측정된 시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크로노스와 상당히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시간이 있다.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은 크로노스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별개의 강력한 시간 개념을 상징한다. 신학자 브루스 밀러는 삶의 리듬에서 카이로스 신을 이렇게 묘사한다. 카이로스 신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회의 혼령으로 보았다. 이솝이 묘사한 카이로스는 빨리 달리는 자로서 이마 위 머리 한 줌을 빼고는 대머리여서 오로지 앞에서만 움켜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내게 다가올 때만 움켜잡을 수 있다. 지나간 후엔 제우스조차 그를 잡아당길 수 없었다. 밀러는 일상 경험을 들어 두 유형의 차이를 묘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짜리 데이트를 할 때는 시간이 날아가지만 지루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이 기어간다. 크로노스 시간은 똑같이 3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은 날아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등 딴판이다. 크로노스는 활동에 들어간 시간의 양과 관련이 되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본다. 고대 그리스인은 두 신이 건넨 각각의 다른 리듬, 지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어느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다. 어느 것에 주목해야 할지 알면 현재의 일상에 더 충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계에 나타난 시간에 집착하다 보면 무언가를 위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업무가 넘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크로노스에 집착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럴 때는 카이로스 관점을 보강하는 게 도움이 된다. 카이로스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본다. 여러 시간 일하고도 내놓을 만한 양질의 성과물이 없는 날이 있었는가? 그런데 어떤 날엔 훨씬 적게 일하고도 뿌듯한 성과물을 낸 적이 있지 않은가? 카이로스는 이런 종류의 몰입 상태와 어울린다. 크로노스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타임 오프를 할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게 된다. 시간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순간순간의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별 안건 없는 직장의 업무 회의는 저밀도의 순간이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서 새로운 통찰의 불꽃이 튀는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던 어느 특별한 날은 고밀도의 순간이다. 크로노스 시간을 따라가는 만큼 카이로스 시간도 키워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보다는 둘 사이를 매끄러운 리듬으로 오가는 능력이다. 당신의 쉼을 보호하라. 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쉬는 시간이 마법처럼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쉼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진지하게 쉼을 가지려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쉴 권리를 주장하며 삶 가운데 쉼을 위한 공간을 개척해서라도 만들고 방어해야 한다. 주의력과 마찬가지로 쉼도 주변의 습관의 울타리를 둘러야 한다. 그래야 쉼을 앗아가려는 세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여가 시간을 일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고민하고 미리 계획을 짜야 한다. 쉼과 타임오프는 우연이나 달력 공란에만 맡겨두기엔 너무 중요하다. 미리 일정을 잡고 방어해야 한다. 회의나 중요한 업무를 위해 미리 시간을 마련하듯이 쉼과 타임오프도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흔히 근무 시간을 하루 일과로 보듯이 여가 시간을 일과 속 일과로 여기며 이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라. 가장 중요한 쉼 형태 중 하나인 잠도 마찬가지다. 충격적이게도 선진국 전체 인구 중 3분의 2 이상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치 않은 걸까? 개인차는 있지만 학계는 상습적인 짧은 수면을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정의한다. 7시간이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치라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수면 기회의 창은 하루 최소 8시간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한결같아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훌륭한 일과와 습관이 프로를 만든다. 이건 잠에서도 마찬가지다. 건실한 수면 습관은 당신의 서카디언 리듬과
수면 압박을 동기화하는 최고의 비법이다. 이는 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최고 비법이기도 하다. 중요한 첫걸음은 매일 밤 적어도 8시간 스케줄을 미리 잡아두어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긴급 상황이나 육아 같은 상시적 비상사태를 제외하곤 타협 불가해야 한다. 날마다 스케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우리 몸이 언제 긴장을 풀고 전원을 끌지, 아침에는 언제 전원을 켤지 체득하게 된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했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은 여러 행동으로 불면증을 자초하는 이들도 많다. 카페인은 세상에서 단연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비활성화하여 우리 몸에 피로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한다. 아침에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좋지만 밤에는 잠들기 어려워진다. 체내 카페인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5에서 6시간이다. 정오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카페인의 4분의 1은 자정까지 혈액 속에 남아있다는 말이다.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언제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유의하라. 알코올 역시 잠과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 흔히 알코올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코올이 빨리 잠들게 해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훨씬 떨어뜨린다. 신경 안정과 수면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의 잠을 쪼개놓아 자주 깨게 만들고 렘 수면을 억제한다.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잠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한다. 흥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잠을 최적화하려면 취침 시간이 다가올수록 알코올을 멀리해야 한다. 양질의 수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요인은 아마 온도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다수는 지나치게 따뜻한 방에서 잔다. 쉽게 잠들려면 실제로 심부 체온이 섭씨 1도가량 떨어져야 한다. 따뜻한 침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섭씨 15에서 19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은 너무 쌀쌀하다고 느끼겠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동면하는 곰처럼 깊이 잠드는 데 유용하다. 취침 전 온수 샤워나 탕 목욕도 체온 강화에 도움이 된다. 몸이 따뜻해졌다고 느끼겠지만 실은 온수로 인해 말초까지 혈액이 순환되어 심부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더 빨리 잠들고 몸이 상쾌해지는 꿀잠을 자게 된다. 마지막 요인은 빛이다. 인공 조명 덕분에 우리는 태양빛과 어둠의 자연주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생체 리듬이 많이 망가졌다. 낮에 일찌감치 바깥으로 나가 최대한 자연광을 쐬고 취침 시간에 가까울수록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해야 한다. 환한 LED와 화면 배경 조명인 청색광은 취침이 가까울수록 피하라. 청색광은 우리 몸에 한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취침에 필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막기 때문이다. 르브론 제임스는 역대 최고 농구 선수 중 한 명이다. 제임스의 일과에서 타협 불가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수면 습관이다. 하루아침에 농구 스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도 챔피언의 수면 습관은 금세 따라할 수 있다. 제임스는 실내 온도를 최적으로 설정하고 조명을 다 끄고 암막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한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취침하기 30에서 45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면 환경에 신경을 쓴다면 당신도 세계 최고의 인물들과 동일한 수면의 질을 누릴 수 있다.